왜냐하면은 다 현역 의원이 됐으니까. 아까 이태규 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단일화 단일화 이제 안철수인 거야. 장기현 의원하고 네. 비밀리에 단일화 협상을 했던 당사자예요. 그렇지.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운영의 해방군으로 낙인 찍혀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도 제대로 못 나왔듯이 그렇죠. 이태규 의원도 사실 세트가 돼버린 거야. 네.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잠시 반기 들었지만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냥 해준 거잖아. 그렇지 않나? 아니 내 기준으로는 내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네. 우리가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기대치가 낮았는지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또 언론이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좀 그렇게 문제가 했는데 있네. 지금 이렇게 근데 보니까. 다른 신문은 몰라도 네. 한겨레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향신문하고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네.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최신 공천을 하려면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얼굴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잘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 보좌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오죽하면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한겨레신문은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더 떨어져서 보수신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가. 그렇죠. 보수신문 일면 보여드렸잖아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그 종합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동아일보 종합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여다선 정우택 이종배 저게 사면이에요. 박덕흠 경선 통과 35% 감사안에도 승리. 35% 감사안에도 불구하고 여다선들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승리했다. 그 기사가 예. 이게 한 면을 차지하는 여권의 공천 소식을 전하는 한 면을 차지하는 기사예요. 사면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기사를 한번 그러네요. 봐보세요. 텃밭 어떤 공천을 미루고 있는 여당 한동훈과 친윤의 긴장도 작용했다라는 인용 보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사에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앞에 이제 네. 그 위에 있는 기사도 뭐 동아일보도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이 발표한 경선 지역은 수도권하고 충청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뭐 국민의힘이 뭐 강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쨌든 1차 경선에서 현역은 5명이 전원의 본선에 진출한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 중 한 명은 현역 평가 하위권으로 20% 감산을 더해서 35% 감산 받았는데도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 현역 의원들을 대거 경선에 붙인 것이 물갈이 쇄신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가운데 이날까지 컷오프가 공식화됐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은 없다. 그리고 공관위는 경선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물갈이 쇄신 실패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 전반적인 내용은 그게 아닐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기사는. 그리고 밑에 언급하신 이제 그 텃밭 공천 미루는 여당 한동훈 친윤 긴장도 작용. 그래서 이 기사로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공천관리위가 언급하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을 예를 들면은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공천관리위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그게 이 기사에 나오는 건데 지금 14일 단수공천 첫 발표 이후에 이 서울, 강남, 영남 등의 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방식이 미정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 공관위가 이들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불출마를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조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권 의원이 25일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출마를 선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하는 거는 시스템 공천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보면은 강남병은 현역 유경준 의원, 서초울에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발표가 나지 않았다. 왜 안 날까요, 발표가? 네. 그리고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개파로 분류된다. 박 의원이 재선을 거둔 서초울에선 전략지역구 결정 이야기도 나온다. 그리고 이 유사한 사례 쭉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 김영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언급이 됩니다. 김영동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른바 긴장관계의 어떤 사례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또 하나 이런 긴장관계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여권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의 이탈표를 의식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쌍특검법 표결을 추진하는 29일 국회 본회의 이후 대거 공천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 측은 동아일보에 공관위가 사람 피말리며 연락을 안 하는 식으로 은근히 불출마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죠. 보도라는 거예요. 한겨레도 동아일보죠. 아니고. 그렇군요. 동아일보가 요새 밸런스 잘 잡네. 밸런스 문제도 밸런스 문제인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문제라고 해요. 성실함. 맞아요. 아까 지금 기본이야. 계속 모두에서부터 이야기한 거. 그렇죠. 취재를 한겨레가 게을르지 않았냐? 예. 특히 저는 월요일 날 신문이 그런데 예. 어디까지 취재를 하고 어디까지 보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자를 해보니까 아시지만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우리가 주워 들은 얘기를 기사에 다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사에 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그 팩트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지. 그렇죠. 예. 취재를 어느 정도 했느냐, 확인을 얼마나 했느냐, 크로스 체크가 얼마나 됐느냐, 요거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아일보는 이거 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다른 신문 마찬가지입니다.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한겨레 왜 지금 저 정도밖에 안 썼냐? 모르니까. 그 정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럼 어디만 지금 열심히 한 겁니까? 예. 지금 김성한 민주당 좀 들어봐봐. 김성한 평론가님 오늘 얼굴이 벌개지면서 한겨레가 죽일 짓이 저러는데 왜 그럽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만 왜 칼을 날을 세우느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만 취재를 했구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신문이. 예? 그 기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겨레 여당 반장이 누구예요? 다른 점에서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저는 탐사 보도를 오래 했던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기획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기준이 뭐냐에 관련해서 일주일 이상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일리 신문들이랑 데일리 쓰는 사람들이랑 다른 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국민의 보편적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신문사들 보수 진보 다 함께 놓치고 있는 게 친윤 친명이라는 기준은 이거는 정말 일시적이고 국민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예.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딱 하시잖아요. 예. 근데 아까 동아일보가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너는 왜 선비질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동아일보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선비질 같은 사설을 썼어요. 동아일보가 제목이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그러니까 운동권 자객은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마포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함은경 뭐 이런 사람들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 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586 정치인을 겨냥한 자객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뭐 친명계 호위무사 공천을 통해서 비명계를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익힌다. 양당 모두 영입 인재가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달라주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쓰면서 그 뒤에 국회가 할 일은 뭐고 국회가 행정부 견제도 해야 되고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세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야는 상대당을 몹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제일 책무인 것처럼 행동해왔고 그렇게 공천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은 저는 그런 논조는 아니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얘기했다. 앞에 부분은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가끔 한 번씩 해줄 필요도 있어요. 양비론도. 뒤에 부분에서 제가 그거를 교정을 한다면 지금 이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아니고 첫 번째는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매번 이런 걸 많이 해요. 국회의원들 어떤 직업 출신이냐, 부동산은 얼마나 많냐, 자산은 얼마나 많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층으로부터 나왔느냐,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거냐, 이런 이야기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종합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건지에 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기사, 그냥 이미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어떤 안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실거주 그걸 의무라고 하는데 실거주가 왜 의무여야 그 정도로까지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투기 열풍이나 투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계속 유예시키고 있잖아요. 랄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찬성을 한 사람과 반대를 한 사람의 어떤 그 분포도랄지 기준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인사와 관련해서 극우 인사와 관련한 비판을 했던 국회의원들이랄지 아니면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랄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찾아간 사람이랄지 아니랄지 부동산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관련해서 법안을 어떤 법안을 실었는지 유주택자 편인지 무주택자 편인지 나눈달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들 나눠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해왔고 당신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앞으로 뽑을 거요 라고 정책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나 비전에 관해서 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도 제시하는 그런 신문들이 그런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붙여갖고 양비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비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운동권 자객 얘기하고 뭐 친명 공천 얘기하고 일단 정치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혀 반영하는 캠페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야. 정치권이 일단 첫 번째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권이 이렇게 잘못된 캠페인을 하고 있을 때 언론은 그 캠페인을 쫓아가면서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됐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우리 언론은 진짜 검증을 하자. 그 검증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입법 활동을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이념적인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 요거를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재벌 문제, 재벌 상속 문제, 그다음에 갑질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문제, 그다음에 박덕흠이나 김성교에 관해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아니 한 계층에 특히 부동산업자 한두 명 들어가는 거 괜찮아. 그렇다고 쳐. 근데 다 그런 것 같거든. 너무 많은 것 같거든. 아니 50명 100명이 다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비슷한 어떤 옹호주의자들이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계속 떠받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다면적으로 의원들을 검증하고 그게 사실은 공천에 반영돼야 하는데 또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있다. 없어. 그러면 아마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은요. 기사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온라인 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으르다라는 말이 맞아요. 게으르다는 말이 맞고 이거는 사실 뉴스타파에서 그 공직자들이랄지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는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럼요. 다 해놨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이 제일 많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다음으로 맞고 정의당 그렇게 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 편을 들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들까지 쑥 들어가 보라는 거지. 법안들까지. 그렇게 해야 진짜 도덕적인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이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캠페인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맨날 친명 친윤하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한겨레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우리 한겨레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가? 그래서 실망이 큰가? 하여튼 한겨레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한겨레가 게으르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증거가 뭐냐면 어제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서울 은평구 지역에 강병원 의원 이제 재선 지역구잖아요. 그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구에 강원도당 위원장이 지금 공천 신청을 했는데 당에서 이자 경선을 붙였다. 그것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불만을 얘기했다. 이것 때문에 당 지도부 간에 지금 파열음이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7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문제 그냥 재심 신청 받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한겨레 신문은 기사 쓸 때 알았을 거야. 7시에 이 회의가 열린다는 걸. 그러면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문제, 이게 은평구청장 2번이나 지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도 지냈고 청와대 그 자치발전 비서관도 지냈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강원도당위원장 자격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친외, 그러니까 친명 원외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자객 공천을 한 거다.
비명계 잡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반발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따지면은 경선을 어떻게 붙여? 국민의힘은 그러면 다 용액관으로 현역 다 죽이려고 덤벼들면서 다 지금 경선을 붙여준 거네. 그런 식의 논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센 상대가 오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거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일단은 문제 삼았어요. 근데 회의를 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거라는 거 알았으면 그럼 기사를 쓸 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쓰는 건 뺐었어야지. 다음날 이게 만약에 이거 다 끝났어. 없는 일이 됐네. 수긍했어. 이러면 오보내는 거잖아. 졸지에. 그렇죠. 근데 한겨레는 그거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드립다 써놨어. 그냥 기사를. 그리고 그냥 실어버렸어요. 프린트판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게으르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가장 센 신문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선일보 굳이 볼 필요 있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